뉴스인사 프라임 두 번째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의원님을 꼭 모셔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유는 그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아리셀 그 재판 상황도 그렇고 이 노동 관련해 가지고 많이 좀 애쓰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자세히 여쭙고 싶어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어제 기자회견 얘기를 또 안 하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역대급 가장 빠른 성격도 급하시지 네. 기자회견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자신감 뿜뿜. 자신감 뿜뿜. 역시 그랬어요. 네. 예, 지금 추첨으로 뭐 하고. 일단 통상적으로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은 한 100일 정도 텀을 두고 이제 국민들과의 대화 형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이제 어제는 30일. 네,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급한 속도죠. 마음으로 국민들과 빨리 만나고 싶었는지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 네. 근데 30일 차 대통령 치고는 굉장히 좀 안정감 있고 자신감 있는 면모를 좀 보여줬다. 그리고 일단은 그 기자회견 그 형식 자체를 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좀 최대한 듣겠다라는 부분이고, 심지어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풀뿌리 지역 그것도 언론까지 좋았죠. 영상으로 네. 굉장히 좀 많은 배려를 하고 많이 좀 이렇게 같이 듣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서 네. 저는 그 지점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언론만 해도 한 120여 개고 네. 뭐 외신들도 그렇고 이제 네. 지방은 조금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다 영상으로 연결했는데 네. 모든 그 섹터를 다 약간 그 꼼꼼하게 챙겼다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네. 먼저 역시 사람들의 이제 관심은 기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신청한 이제 명함 이 분야별로 명함을 넣어가지고 뽑히면 기자가 질문하는 형식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 외교 뭐 사회 분야 이렇게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네. 역시 기자들도 그쪽에 가장 많이 열의를 보였고 역시 검찰 개혁에 대한 거였어요. 대통령이 무슨 얘기 하시나. 왜냐하면 네. 아시겠지만 요즘 인사가 영 찝찝하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네. 그런데 검찰 수사기소부 분리 이견 없다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활동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뭐 그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서 깊숙이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대통령 선거 당시에 내걸었던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이 공약, 이 공약에 대한 이행은 흔들림 없이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건 결국 검찰청을 공소청 형식으로 좀 전환을 하겠다라고 네, 네. 하는 것들은 큰 대세에 지장 없이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속도와 관련해서도 이러저런 의견들이 좀 나왔는데 이 논의가 사실은 어제 오늘 논의가 아니고요. 그럼요.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따진다라고 하면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네, 네. 나올 수 있는 논거들, 찬반 양론들 다 나왔고 이제 결정만 하면 의사결정만 하면 되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처럼 국회 입법과제거든요. 네. 이제 국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들,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논의 결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논란들을 좀 최소화하고 또 다른 중요한 국정 과제로 넘어가는 것이 네.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약간 그런 거예요.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한동훈이 법무장관이 되면서 시행령 장난질을 쳐서 이제 네. 윤석열과 한동훈의 합작품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일부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 검찰청법하고 형소법 개정해서 조금 줄여놨는데 시행령 해서 6개로 뭐 범위 늘리고 이런 장난질을 많이 쳤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인사도 그렇고 참여한 사람들 몇몇 보니까 소위 윤석열 묻은 사람들 많아 보이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해가지고 네. 또 그런 비슷한 장난질을 칠 수 있는 여지를 네. 남겨두는 거 아니야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면 어때요? 이런 트라우마 안 가져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네. 그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래 그때도 이제 수사권 아예 이제 그랬죠. 분리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그랬죠. 일단은 단계적으로 수사권 조정부터 하자라고 했는데 그 조정 내용에 대해서 소위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다시 원상 회복하는 어떤 그런 그 계약 조치들이 있었죠.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완전 분리. 명확한 방침이 있고 네. 이렇게 완전 분리가 되면 사실 그렇게 뭐 일부 검찰 세력이 저항을 하거나 또는 네. 꼼수를 부릴 여지 자체가 일단 없고요. 없다. 네. 그리고 저는 큰 틀에서 좀 보면 일단 이 검경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검찰 개혁 방안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네. 이 두 사람이 좀 키를 쥐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선의 정성호 의원님,
상당히 뭐 온건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중량감 있고 분명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갈 거고 당연히 대통령실의 민정수석도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실천하는 어떤 그런 그 보좌 역할을 네. 하기 때문에 크게 대세에 지장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려하는 일부 인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제 제기 못하고 검찰의 저항들을 오히려 좀 그 뭐랄까 중간에서 약간 중간에서 좀 이렇게 조정하거나 또 수용성을 제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인사도 네.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인사다. 오히려 역으로 오히려 그렇게 네, 봅니다.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법 사안이다. 네, 이 부분 강조해 주셨고 또 시기 우리 또 급해요. 네. 네.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검찰이라는 어떤 그동안 너무 안 좋은 크레딧을 쌓아오는 저 조직을 계속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청래 이제 대권 후보죠. 그리고 박찬대 네. 후보가 너도나도 할 거 없이 네, 한 9월까지는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뉘앙스였어요. 네. 시기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3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법안이 다 상정이 돼 있습니다. 법안이 다 이제 발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네. 문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경찰청 산하의 수사기관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또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네.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소위 중대범죄 수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대범죄 수사청이라고 하는 중수청을 좀 신설을 해서 네. 수사기관을 좀 3분 체계로 가져가고 아. 그 다음에 지금의 현재 검찰청은 네.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 즉 기소를 하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로서 공소청으로 좀 전환하는 이런 큰 틀의 어떤 방향성은 다 나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나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압도적 승리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3분 체계로 가져갔을 때 수사권의 어떤 조정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네. 또 국민들이 이제 고소 고발을 했을 때 또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장치라든지 네. 이런 미세 조정 부분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좀 빨리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런 미세 조정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일도 안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 망해라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네. 사실상 예. 이 법안도 이제 그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 법안도 국힘 측에서는 계속 뭔가를 방해하려고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준비가 돼 있나요, 민주당? 일단 뭐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공감대를. 보면은 네. 국민의힘의 행태가 정말 네. 적반하장인데요. 계엄과 내란 세력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국면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 국면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발벗고 나서도 시원찮은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추경 예산 네. 어제 김민석 총리 인준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 논리가 전혀 국민적 공감대가 없어요. 파급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근데 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더 극악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고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국민의 행태에 대해서는 전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론의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수사기소 분리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내거는 논거라든지 이런 주장들이 국민적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반대는 할 수 있겠으나 네.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네. 흔들림 없이 갈 거고 네. 그런 부분도 오히려 국민적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9월 말에 큰 박수 나올 수 있는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노동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이 워낙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부분 같기도 하고 일단 2022년 1월이었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게 정말 그 법 만들려고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네. 그랬는데 솔직히 약간 좀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예. 많이 계세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1월 한 이제 3년 좀 넘었는데요. 좀 넘었네요. 네. 이제 이 법이 기존에는 이제 산업안전과 관련된 주된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고요. 네. 이것을 좀 특화시켜서 좀 특별법의 형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겁니다.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은 네.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처벌 만능주의 법이다. 이건 억측입니다. 네. 네. 이 법의 핵심은 네.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예방 조치, 예방 대책을 강구해라. 네. 예방에 예방 조치. 경영 책임자가 나서서 신경 써라. 이 지점입니다. 그런 조치를 안 했을 때 비로소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네. 대기업, 대공장, 건설 현장에서 보면 네. 경영 책임자들, 특히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신경을 쓰고 그게 단순한 뭐 형식적인 신경이 아니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좀 하라고 전사적으로 이제 오더들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이 이제 와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3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네. 어느 정도 이런 흐름들이 이제 정착이 돼 간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어떤 성과도 이제 확인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직은 과도기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안착을 잘 시킬 것인지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2025년 2월 기준으로 봤더니 검찰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기소한 사건이 한 75건, 네. 기소한 사건 한 75건 정도고 네. 그 중에서 법원이 1심이라도 이제 네. 지난 건 한 36건 정도라고 예.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크고 작은 사건들 이제 당연히 죄가 없는 사람들은 무죄로 빠져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구속을 포함해서 실형을 받은 케이스는 지금까지 어쨌든 한 5% 안쪽이고 네. 다 집행유예예요. 75%, 78% 약간 수치는 좀 다릅니다만 예. 이걸 보고 제대로 지금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예.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건 사법부 영역이긴 합니다만. 일단 네. 그 엄중한 처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예방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았을 때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주는 시그널이 있는데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의 행태 네. 또 법원의 어떤 결과물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게 수사도 하고 또 법원이 양형을 좀 그렇게 좀 엄중하게 좀 설정을 해나가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사법부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네. 아리셀 화재 참사 벌써 네. 1년이 지났습니다. 예. 작년 6월이었죠. 그래서 예. 무려 23분 돌아가셨고 특히 이제 이주 노동자, 뭐 외국인 노동자 18명. 근데 이 사건 자체가 너무너무 끔찍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수사 단계에서 대표는 구속됐다가 다시 이제 석방된 상태고 예. 그게 이제 아버지 아들 관계죠. 대표와 본부장. 지금 1심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이 이제 1심인가? 네. 네, 1년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참혹한 사건이 아직도 1심이라는 네. 게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이제 1심 마무리 단계이긴 합니다. 조만간에 이제 선고가 네네.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아리셀 참사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참사죠. 네. 예, 23분인데요. 잘 보시면은 이주 노동자, 불법 파견, 일용직 네네네. 이런 것들이 혼합된 참사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참사나 이런 부분들 사망재 같은 경우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열악한 조건에 있는 분들에게 수렴이 되고 몰려요. 네네. 이런 지점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거나 또는 인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엄중하게 좀 인식을 하고 분명하게 선례를 좀 남기는 네. 그런 결론들을 내려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부분 관련된 어떤 노동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미비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주노동이라든지 불법 파견, 일용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가면서 산업안전보건 정책도 네. 굉장히 강도 높고 좀 폭넓게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작년 이 아리셀 참사를 봤을 때 그 위험의 외주화가 무엇인지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네.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고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상징적 사건이었죠. 그래서 아리셀 유족협의회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노동자들이 외국인이든 뭐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네. 모든 사람의 그 목숨은 다 동일하니까요. 네. 내가 어느 소속인지 그리고 진짜 사정은 무엇인지 네. 그리고 난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하는지 네.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시작해야지 네.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느냐. 그래서 네. 예고된 기업 살인이다 참사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뭐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예.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현장에 가면은 네. 이 이제 일용직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안전 교육, 기초적인 안전 교육도 없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고를 보시면 네. 비상구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이제 네, 네. 탈출도 헤매다가, 못하고 네.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도 최소한만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무리한 작업이나 이런 사고들이 발생 안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가장 기초 중에 기초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렇죠. 상황들이 이 참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것부터 노동 행정이 확실하게 좀 챙겨 나갔으면 좋겠고 음. 위험이 가장 극악하게 좀 노출된 네. 상황들부터 네. 좀 챙겼으면 좋겠다. 네. 이 아리셀 참사에서 많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민주노총이 전국 건설 노동조합 그 설문 조사를 네. 했는데 한 1,062명 정도 이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했더니 산풍 사고가 네.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를 80% 이상이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네.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22%는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네. 지금 건설 현장은 여전히 항상 네. 네, 위험한 그 수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이 위험성 평가 뭐 등등 네.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네. 하셨나요? 예, 발의 지금 이제 법안을 준비했고요. 준비 중에 예. 어떤 내용을 담으셨나요? 그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이제 양대 축이 이겁니다. 하나는 위험성 평가 제도라고 하는 자기규율. 네. 이게 뭐냐면은 네. 현장에서 사용자들, 사업주들이 어떤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들이 있는지를 스스로 발굴하고 네. 네. 그런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는 노력들을 자율적으로 해라. 네. 그리고 자율적으로 해나갔을 때 좋은 그런 것들을 잘 하면은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 이런 식의 자율 규제 정책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네. 한 축으로. 또 한 축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런 네.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율 규제에만 너무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소화됐고 근데 저는 이게 동시에 균형감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이 제도, 자율 규제 제도가 많이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자율에만 맡겨 놓으면 그렇죠. 하든 안 하든 안 챙기면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아무리 자율 규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험성 평가는 꼭 하세요. 안 하면 이제부터는 처벌받습니다라고 하는 처벌 조항 도입이라든지 네. 위험성 평가를 할 때 현행법은 노동자들의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 노동자 참여가 사실 많이 미약합니다. 예를 들면 뭐 반장급, 팀장급, 약간의 중간 관리자 정도가 네네. 참여하다 보니까 네. 실질적 참여가 보장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 창구를 만들자라거나 네. 또는 아리셀 참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위험성 평가를 3년 연속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는데 이런 참사가 발생했어요. 우수 사업장으로 3년 동안? 예. 그랬는데 이 사고가 났다고요? 이 참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국정감사에서 위험성 평가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업장이다, 그러네요. 사건이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래서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정확하고 엄중한 평가들이 좀 같이 수반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지 않으면 네. 위험성 평가가 그야말로 사업주 면죄부 아니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보완 입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성 평가 3년 연속 우수 사업인데도 이런 사고가 예. 나면 사실상 그 아무 의미 없었다는 얘겠네요. 예. 이거 고용노동부가 또 반성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질타를 했고요. 네, 네. 심지어 전년도 위험성 평가 내용을 오타 포함해서 그대로 복부돼 가지고 이렇게 위험성 평가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우수사업장으로 평가되는 이런 실상이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죠. 우리 또 많은 분들 관심 있는 노란봉투법. 네. 이게 조금 시간이 돼서 이게 뭐였지 핵심 내용이 네. 약간 그 헷갈리신 분이 있는데 노란봉투법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노란목두법은 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조법의 2조 3조 개정인데요. 2조의 핵심은 네. 지금 현재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단체 교섭을 원래는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네. 사용자와 노동자들 사이에 단체 교섭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게 이제 전통적인 이론이었는데 네. 지금의 여러 가지 변화된 상을 보면 네. 원청 사용자와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간에 이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없지만 네. 원청 업체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수행에 네.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원청 업체와 하청 노동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없지만 교섭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새로운 어떤 법리 이론들이 있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일본에서는 이미 십수년 전에 다 정착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학계나 이런 데서는 다 지배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입법화해서
원청의 어떤 사용자성을 인정해가지고 원청 업체와 하청 노동자들이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대화로 풀고 할 수 있는 교섭권을 보장하자. 네. 근데 만약에 네. 대기업 등의 원청이 네. 이런 교섭을 하고 싶지 않고 부담스럽다면 하청 노동자의 노동 수행에 관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예 참견을 말던가 네. 한마디로. 참견을 하고 그 참견을 통해서 이윤 창출을 하면서도 책임은 안 지겠다? 이거 되게 최악의 비윤리적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식에 기반한 입법하고 이미 이론으로 다 확립된 것을 확인하는 입법이다. 네. 이런 부분이고요. 3조 개정은 네. 헌법에 노동 3권이라는 게 보장이 돼 있는데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네. 파업할 수 있는 권리. 네. 파업권 이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위축되는데 그건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법에 나와 있죠. 예. 근데 그런 파업권이든 단체 교섭권 이런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막 470억씩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그 노동자한테 파업했다는 이유로. 네. 네.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이 기본권이라는 노동 3권을 행사를 못 해요. 못하죠. 네. 그래서 이런 너무나 과도한 소위 손배 폭탄 이걸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권인데 이런 차원에서의 3조 개정 이게 핵심입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답답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특별히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네. 상식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네. 외국에서는 다 이미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 당연한 게. 재계나 보수 언론,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 정당에서는 기업, 특히 원청, 재벌, 대기업 무한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무한 자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처럼 네. 기업 경영이라는 것도 네. 아이로와 같은 국제 노동 기준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하는 이런 법 규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너무 상식적이고요. 그렇죠. 네. 그럴 때만이 기업 경영도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고 공정한 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거든요. 이것에 이견을 달고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 좀 부담스러우니 그냥 자유롭게 놔달라. 이건 맞지 않는 경영 태도다. 네. 바뀌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재해로 매년 사망자가 2,000명이 넘죠. 최근 네. 5년간 통계를 봐도 매년 2,000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한다고 이제 나가셨다가 못 돌아오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많다라는 건데 지금 재계가 부담스럽다. 한마디로 네. 돈 쓰는 거 싫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 추진해야 될 노동계약 너무 많습니다. 네. 일단 고용노동부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거기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 뭐 김문수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네. 노동계약 여러 가지 이 선택지 중에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이거 좀 제일 중하다, 네. 급하다 싶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노동의 시장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아. 이런 노동 규범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또 더 열악한 노동자들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뭐 소위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해서 주 15시간 네. 미만 노동자들, 계약 기간이 1년도 안 되는 노동자들 이런 분들도 또 노동법에 사각지대에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전 소위 이거를 노동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에 대한 규범적 대응, 네. 촘촘한 규범의 사각지대를 좀 메워나가는 작업들이 매우 네.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노동 존중이라는 타이틀로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장 노동자 출신의 노동부 장관 후보자 기대하겠습니다. 멋졌죠 이번에 인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시간 때문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